조상기의 즐거운 투자 생활입니다. 주도 테마 속의 중소형 유망주 발굴하는 시간이죠.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심 종목 들어있는 것 가운데 리뷰할 거 있으면 AS 해주시죠. 네, 두 가지 종목 AS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디바이스 ENG입니다. 화요일에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수요일장에서 한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약 7만 주 정도 그리고 기관 약 4만 주 정도 순매수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이끌었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EUV 시장과 관련된 장비를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급등했지만 아직도 수주 잔고 대비해서는 저평가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요. 전방 산업인 글로벌 자동차 업황이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그 안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이다스 시스템, ADAS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부분, 그 장비가 아무래도 북미 기존에는 현대차 쪽에서 나아가서 이제 북미 쪽 전기차 쪽으로 판매가 되면서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여전히 글로벌 자동차의 수요 회복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주가 우상향하면서 동사 실적도 끝까지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만도 같은 경우 대단한 수익률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스토리가 있는 유망주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글로벌 시황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틀 전에 12월 1일에 중국 경제지표 발표 있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 11월에 PMI 지표가 52.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수치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PMI 지표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의 시그널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악재를 어느 나라보다 빨리 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 2월 역대 최저치였던 35.7을 기록한 이후에 9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비제조업 PMI 지표도 56.4를 발표하면서 4개월 연속 55를 넘으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나왔던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유통업 쪽에서도 확장 국면에 들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질 GDP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정도 증가된 수치를 발표하면서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된 국내 수출 대형주 관련 두 기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수출 모멘텀 중국 경기, 그럼 경기 관련주인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포스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주회사로서 그리고 본업인 철강회사 그리고 무역, 에너지, ICT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2021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 그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 회복과 주가 반등이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2020년도 3분기부터 회복한 이 영업이익이 국내외 철강 사업 부분이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열연 유통 가격이 11월 31일 날 톤당 4,211원 미만으로 연중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 톤당 4,211원 미만 기록한 뒤에 2년 만에 다시 최고 수준까지 열연 가격이 상승한 것이고요. 중국 철강 가격 재고 비축 그리고 계절적 수요에 따라서 또한 경기 회복과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 시점은 업황상 업사이클의 초기 국면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동사 주가 PBR로 계산해도 1배 이하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전기차량 외판재 그리고 모터 소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동차 판매량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복됨에 따라서 그에 납품되는 판재류의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고요. 고르사들의 가격 정책이 호의적인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판 같은 경우에는 조선양 수요는 조금 부족한 수준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풍력타워 쪽에 들어가는 후판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양 수요 쪽이 좀 부진한 모습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의 실적 상승도 동사의 주가 상승 포인트인데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2차전지 소재 산업 쪽,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성장성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판단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2030년까지 공격적인 양극재 증설, 음극재 또한 생산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23조 원 매출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도 LNG 발전소 가동률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계열사들의 실적도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의 실적에 긍정적인 모습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주의 가장 대표적인 철강주의 포스코를 봤고요. 예, 다음 한 종목은요? 다음은 백화점 유통주인 신세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사 기존에도 추천드렸었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재확산세로 이뤄지면서 조금 손절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동사 아무래도 백화점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토대로 면세사업 역시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터라서 코로나19의 큰 악재로 작용이 됐었고요. 하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가품 소비는 오히려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21년에는 올해 명품 소비를 포함해서 일반 소비재의 소비도 큰 회복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백화점이 다시금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호재로 작용할 만한 뉴스가 인천공항 면세점이 9월부터는 임차료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품목별로 판매 요율 방식에 따라서 동사가 면세점 매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소식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부터는 손익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로 인해서 4분기 이후부터는 동사 면세점 실적도 조금 어느 정도 적자를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이익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아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좀 딛고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주가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내년 상반기가 올해 실적 기저가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다는 주가를 판단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장주의 모습을 좀 다르게는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주가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우상향에 대한 고민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포트폴리오상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따른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관심 접근 측면에서 신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27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2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상기 PB와 발굴하는 중소형, 오늘 중소형주가 아니네, 대형주네요. 예, 포스코하고 신세계, 중소형주에 국한된 건 아니고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발굴했습니다. 조상기 PB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